네, 트럼프 위기가 시작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면서 신축이 증가하고 또 그에 따라서 리츠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투자, 국내 투자자들은 리츠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JCN 컴퍼니 그룹의 존청 대표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나오셨습니다. 네, 또 예.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며칠 전에 있었고요. 우리 존청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예. 어느 대목에서 그 취임사나 그 이후 여러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가 눈에 들어오셨나요? 저도 사실 취임식은 여기 있는 기간 동안에 있어가지고 네.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이제 예, 원고를 다 봤죠. 예.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뭐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뭐 마가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 예전에는 뭐 지지자들의 성향이라던가 지지자들의 계층도 어떤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뭐 일반 투표에서뿐만 아니라 뭐 예. 선거인단 다 이기고 또 인종별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극복이 되다 보니 뭐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또 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 취임사를 얘기할 때 전임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그렇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두드러져서 이 하이라이트를 봐도 뭐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좀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표정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가가 가장 큰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그 마가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이롭게 하는 네.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뭐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거였었고, 그리고 제가 재미있게 생각했었던 그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 지금 공화당 정부 그리고 특히 또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관세라던가 감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사회자님께서는 미국의 국세청이 영어로 뭔지 아시나요? IRS죠. IRS잖아요. Internal Revenue Service. 그렇죠.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인터널에 대한 레비뉴를 걷는다라는 뜻인데 이제 취임 전에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본인이 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미국인들에 대한 과세만 강조했지 오히려 미국에서 수입을 내는 그런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그 과세가 부족했다라고 해서 본인은 취임을 하면 참 말을 참 잘 짓는데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가 아니라 익스터널 레비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그게 이제 뭐 대외 무슨 수입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것처럼 뭐랄까 정말 뭐 앞서 제가 그 방송에서도 봤습니다만 이 마가에 대한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경제 성장하고 또 기업들 투자 촉진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것이 예.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미국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다라기보다는 네네. 미국을 이롭게 하는 결국 그 말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트럼프 정부의 이 감세안을 놓고 봐도 네. 뭐 국내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 소득세, 법인 소득세를 뭐 15%까지 낮추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또 앞서도 제가 그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것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세를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미국에 이롭게 하는 그런 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결국 그 말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미국의 투자나 이런 경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민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뭐 오프닝 소개하면서 미국의 부동산 투자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그쪽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셔야 되겠는데 워낙에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동산으로 또 일각이 있는 재벌 부동산 집안에 재벌 집안의 그건데 후손인데 아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부동산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뭐 상업용도 마찬가지고 상가 쪽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한데 지금 미국 쪽은 이 부동산으로 지금 어떤 투자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부동산 업으로 거부가 된 됐죠.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바탕에는요. 네. 이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여러 세제상의 혜택을 본인이 혜택.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그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대통령이요 미국의 네.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다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안 하다가 예. 퇴임 이후에 의회의 결정으로 한 6년치의 세금 신고서가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예. 당시에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것들, 루머처럼 돌았던 것이 저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를 일구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저와 같은 미국에서 세법을 또 전문으로 한 사람들은 그게 아마도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아마도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했는데 공개된 리포트에 따르면 결국 그 말이 맞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투자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 그래서 이 부채, 이 모기지를 일으켜서 큰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는 이 감가상각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임대소득을 얻는 그 부동산 투자에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정 기간에 따라서 인식을 하는데 예. 간단하게는 미국에서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이걸 당해 또는 첫 몇 년 사이에 크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하. 결국 그 말은 실질적으로는 내가 어떤 지출을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손실을 낼 수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걸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소득들을 다 줄이는데 활용함으로써 실제로는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낸 그런 혜택의 장본인 수혜자였었던 거고 예. 이런 것들을 물론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할 텐데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를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국민들이 한국의 이 투자자들이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리츠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 미국에서도 결국 부동산 시장에 특화돼서 펀드를 조성해서 거기에 투자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츠를 네.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리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리츠 뭐 어떤 리츠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또 수익률도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국 리츠라는 게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에 예. 펀드, 트러스트의 형태로 펀드에 참여를 해서 그 펀드가 투자하는 그 부동산 시장, 부동산 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뭐 임대 수익이라던가 자산 가치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은 언더라인 그 투자 대상이 되는 시장이 있을 텐데요. 앞서도 뭐 뉴스 제가 봤습니다만 뭐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이런 그리고 또한 뭐 전통적인 리테일 업체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느 정도 픽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는 그런 리츠 시장에 투자를 하면 뭐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임대 수입을 그거 했음에도 이제 결국 그 건물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 그걸 갖다 확 땡겨서 미리 함으로써 거의 돈 번 것이 없는 것처럼 해서 세금을 안 냈다 이 말씀이었는데 네. 그게 세법상에 허용된 겁니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미국의 그 회계 어카운팅 GAAP인가요? 아직도 여전합니까 그게? 네. 네. 말씀은 이제 재무회계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건 세법이죠. 세법상으로. 미국의 세법이고 이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대소득을 줄인다라기보다는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발생시킨 서류상 손실을 다른 소득을 줄이는데 또 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이걸 부동산을 매각하면 다시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또 미국의 세법은 이걸 투자 부동산을 다른 투자 부동산으로 재투자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투자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계속해서 이월해주는 그런 전에도 한번 설명해 그때 주셨던 것 같네요. 설명드렸던 예, 그런 맞아요. 내용이 있다 보니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이 투자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서류상 손실을 또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기타 소득을 줄이면서 이렇게 쌓이는 잠재된 그 양도소득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이월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썼다라는 거죠. 이 뭐 부동산 투자 뭐 투자든 투기든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DNA에 상당한 그게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데 우리 그러면은 미국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유리한 면이 있나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앞서 네. 잠깐 말씀을 드렸던 그 리츠 투자라고 하면 네. 결국 그러한 혜택들이 수익률로 반영이 수익률로 되는 거잖아요. 반영된다. 그리고 수익률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물론 여기에 뭐 펀드 운영 수수료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네. 다 감안해서 평가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으나 뭐 직접 투자에 대한 어떤 뭐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 간접 투자로서 이런 혜택들을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투자하면서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감가상각을 손실 처리함으로 인해서 뭔가 소득과 손실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또 세금도 양도소득세 다른 재투자라면은 이연시키는 효과까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적어도 이해도 어떤 제도의 혜택 내지는 네. 예측 가능한 제도라는 네. 면에 있어서는 뭐 안정적인 제도가 운영되고 그게 다분히 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또 네. 혜택을 주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통한 은퇴 소득에 대한 대비까지도 권장하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리츠도 근데 상업용 있고 주거용 있고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한동안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으니까 좀 투자할 때 주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리츠 투자여서가 아니라 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각각 투자자들의 평가의 네. 문제이긴 할 텐데 예. 뭐 상업용 부동산을 토대로 하는 리츠 상품이라고 하면 여전히 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을 테니 네. 이제는 바닥을 쳤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거겠으나 여전히 뭐 다운타운 대도시의 그런 상업용 건물들의 공실률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는 또는 이게 이 리커버가 되는 게 아닐 뿐더러 이게 뉴 노멀이 됐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광받는 또 부동산 분야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것도 한번 좀 우리 대표님 한번 짚어주시죠. 최근에 앞서도 잠깐은 언급은 됐습니다만 이 H1B 비자 이게 지금 왜 이번에 이슈가 됐던 거죠? 그거는 앞서 서두에 이 마가에 네. 대한 네, 얘기일 네, 텐데 네. 결국 마가라는 것에 대한 이 오해가 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다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이롭게 하는 투자자 어떤 그 인재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열겠다. 네. 문호를 열 것이고 오히려 더 권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이민과 관련해서도 선입견이라 그러면 반이민 아닐까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공약을 통해서 투자 이민이라던가 뭐 EB5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주고 또 그 투자금으로 통해 뭐 고용을 10명 이상 창출했을 때 영주권을 뭐 영구 영주권을 주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 경제를 이롭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강화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H1B라고 하는 건 취업 비자인데요. 취업 비자. 예.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아주 유능한 해외 인재들을 뭐 데려오는 그래서 예. 비자를 주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를 주는 그런 예. 비자일 텐데 이게 이 인수위 시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러니까 취임 네. 이전에 예. 신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일론 머스크가 네. 있고 또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 마가의 이데올로기를 하는 그런 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남아공 출신으로서 H1B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거죠. 그래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러한 해외의 고급 엔지니어 인력들을 활용하다 보니 예. 이건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권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예. 그리고 어떤 전통적인 마가의 이데올로기를 예.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자체가 미국인이잖아요. 예. 해외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자리만 주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거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 이게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어졌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죠. 뭐 예. 일시적일지 계속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민 정책에 있어서도 미국의 이로움을 주는 그런 이민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호가 열리지 않겠느냐 또는 뭐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짐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말씀 주신 그 투자 이민 EB5 요거를 좀 고려하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결국은 앞서 투자 이민이라고 예. 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의 뭐 일정 금액
지역에 따라서 80만 불 또는 뭐 100만 불인데요. 을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10명 이상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그러한 비즈니스를 2년 동안 유지함으로써 미국에서 영주권을 확보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말이 쉽지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거기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그렇게 한다는 게 네. 그렇다 보니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한 이 EB5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그 말은 이러한 투자 상품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는 거죠. 평가의 요소가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영주권을 잘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여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뭐 최근에 이 한국에서 가능한 그런 투자 상품 중에 그런 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네.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결국 이렇게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건 투자금의 회수잖아요. 그렇죠. 원금의 상환이라는 예. 거죠. 이게 어떤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결정은 아닐 테니까. 그랬을 때 각각의 어떤 그 간접 투자 상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원금, 영주권 취득 이후에 받을 수 있을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 이게 뭐 사족이긴 합니다만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이 영주권 투자에 필요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원금 상환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결국 그런 네, 것이 네. 외국인으로서 내 투자금을 리스크를 부담하고 함으로써 영주권을 받겠다는 조건이니까 예. 결국 투자 계약에서도 원금 상환을 보장해준다 이런 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상황을 놓고 프로젝트의 어떤 적절성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겠죠.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기가 출범하니까 미국 쪽으로 투자, 뭐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이거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또 최근 들어서 주변에서 아마 미국으로 건너가서 할까 마지막을 뭐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한테 이민까지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요. 그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뭐 당연히 뭐 여러 나라를 옵션으로 생각하실 네. 거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는 멀기만 한 그런 나라는 아닐 테니까요. 네. 충분히 뭐 예전처럼 뭐 가면 뭐 한국 고국 소식을 뭐 전혀 듣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또한 이게 꼭 이주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투자라는 면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는 그런 한국에 있으면서도 여러 나라에 특히 뭐 제가 있는 그런 미국에서는 여러 투자 대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장벽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그 말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라는 거에 있어서도 여전히 투자에 있어서는 미국의 문은 열려 있고 오히려 그게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거는 뭐 좀 실질적인 질문인데 미국 가서 뭐 취업을 해서 수입이 나올 그거는 없고 그냥 있는 돈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 그래도 미국 가서 그래도 사람처럼 살려면 얼마 있어야 됩니까? 무시 안 당하고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이렇게 좀 초라하지 않고 하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이거 참 원고에 없던 질문인데. 글쎄요, 지역에 따라 일단 차이가 많고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맞아요. 네. 결국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뭐 미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락하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고 또 우리 같은 이주자들, 1세대 이민자들 또는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우호적인 그런 데들이 있다 보니 아하. 그런 데들은 대체로 또 대도시, 뭐 캘리포니아나 예. 하와이 이렇다 보니 예, 그런 예. 데가 또 공교롭게도 집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생활비도 물가도 그런 만만치 것들을 좀 않고. 감안해야겠죠. 네. 그러네. 저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리치 관련해서 예. 이제 그거를 판단을 투자자들이 잘 해야 된다라고만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개인적인 뷰를 주신다면은 저요? 예. 저는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 또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서의 투자보다는 내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네. 그 내가 온전히 관리한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간접 투자보다는 직접 투자를 고려하는 거 직접 투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예. 뭐 여러 뭐 직접 부동산을 뭐 어떤 지역이건 간에 그런 걸 먼저 고려해 보시되 그게 여의치 않다 또는 뭐 어떤 그 투자 규모라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 리치를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도 이 미국의 리치 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미국의 리치 상품을 이제 따라서 네. 한국에서
이 미국의 리츠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ETF 상품도 많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